안녕하세요. 이시답 최봉기입니다. 오늘은 중국 공산당의 침투 수법 중 핵심 3가지 수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미국을 글로벌 리더 지위에서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지금 이 시각에도 엄밀한 전쟁을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전쟁의 주요 수단 중 가장 핵심적인 3가지는 바로 통일전선, 무장투쟁, 당조직 건설 전략입니다. 마오쩌둥은 이 셋을 3대 마법 무기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는 1939년 10월 당 내부 잡지 공산주의자 창간호 발간사에서 18년 혁명 경험을 요약하며 통일전선, 무장투쟁, 당조직 건설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혁명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3대 마법 무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통일전선입니다. 통일전선은 더 강한 적을 상대하기 위해 적과 손을 잡고 전선을 하나로 단일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적 내부에 내통하는 세력을 심는다는 의미로 더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주로 돈이나 미인계, 관직, 명예 등으로 적의 중진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포섭해서 자기 편으로 만드는 수법입니다. 최소 비용과 노력으로 적에게 최대 손실을 입힐 수 있는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장투쟁입니다. 무장투쟁은 가난한 농민과 노동자들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농촌 지역에서 농민들이 봉기해 지주나 분홍의 토지를 빼앗은 뒤 각자에게 분배해 주어 경제적 이익을 얻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지 세력을 얻은 뒤 도시 지역을 포위해 공략하는 수법이죠. 적의 후방에서 혁명을 일으켜 육대를 조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는 노동자와 학생들을 이용합니다. 노동자를 앞세워 파업을 하고 학생들을 선동해 거리 시위를 벌입니다. 적국에 지하당 조직을 설립해 주요 인물을 납치 암살하고 폭동을 일으켜서 사회 안정과 질서를 뒤흔들기도 합니다. 현재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를 맞아 무장투쟁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상대국가 인터넷 여론에 파고들어 각종 이슈를 선점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조직적인 폭동 형태로 우익 인사를 공격하고 자익 인사를 추앙하게 만드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당조직 건설입니다. 당조직 건설은 공산당 정권이 권력의 원천인 군권을 철저히 장악하기 위한 수법이었습니다. 군 최상층에서 말단 병사에 이르기까지 당 조직을 만들어 간부, 당원으로 삼는 것이죠. 이는 일종의 사조직과 비슷합니다. 정규 편제 외에 이원화된 조직을 만들어 군 내부를 감시하고 배신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이 국가 산하가 아니라 당 아래에 있는 군대라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조직 건설을 외부로 확장하면 상대국의 내부에 지하당을 조직하는 것입니다. 이는 3대 무기 중 두 번째인 무장투쟁과 연결됩니다. 지하당 조직은 적대 세력과의 투쟁에서 정규군 못지않은 힘을 과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당 조직은 내부 파벌 다툼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국가에서는 당 조직과 같은 사조직을 두지 않고 있죠. 이러한 통일전선, 무장투쟁, 당조직 건설을 3대 마법 무기라고 했던 마오쩌둥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세 무기가 서로 결합해야 더욱 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 셋은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내부 혁명에 사용했던 3대 무기를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 주된 상대는 바로 미국입니다. (3대) 무기 중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은 통일전선입니다. 미국 안보기관과 주요 언론에 보도된 통일전선과 관련된 보도를 종합하면 중국 공산정권이 노리는 미국 내 통일전선 목표는 크게 10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관리, 두 번째는 군 관계자, 세 번째는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유력 인사,
네 번째는 재미 중국인 단체 지도자, 다섯 번째는 언론사 관계자, 여섯 번째는 학자와 전문가, 일곱 번째는 금융사 관계자, 여덟 번째는 유엔 및 산하 국제기관 관리들, 아홉 번째는 다국적 기업 임원 및 투자자, 그리고 마지막 열 번째는 미국 할리우드 영화계 관계자 등입니다. 무장투쟁은 그 투쟁 장소가 군사적 충돌에서부터 정보전, 여론전 등 전후방이 따로 없습니다. 첫 번째 여론전입니다. 중국은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사태 이후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각국의 현지 언어를 사용하는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서 조직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데 주력하고 있죠. 여론전은 시민단체, 인플루언서, 개별 인터넷 이용자 등 중국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해당 국가 국민들의 여론인 것처럼 해서 정부와 우파 인사들을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좌우 대립을 겸허하게 이용한다는 게 이 여론전의 핵심입니다. 우파 인사들을 편드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전에 이용당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파들 역시 중국이 제공하는 경제적 유혹에 쉽게 넘어간다는 점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정보전입니다. 해커, 정보요원, 인터넷 정보회사 등을 동원해서 정부, 교육기관, 기업, 개인의 정보를 사거나 훔치는 정보전도 무장투쟁의 주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정보전에는 중국 인민해방군이 직접 나서기도 합니다. 2017년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 소비자 신용정보기관 에코팩스의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미국인 약 1억 4,500만 명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낸 적이 있었습니다. 미 국무부는 2020년 2월 10일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 해커 4명을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전입니다. 무역 갈등 같은 공개적 경쟁이 아니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말합니다. 중국산 가짜 제품 사건은 제품을 복제한 해당 기업 차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비자들은 중국산 가짜 제품을 악덕 기업의 부당한 이익 추구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기업 배후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같은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위조 상품과 위조 지표를 대량으로 미국에 유입시켜 미국의 신용을 훼손하고 미국의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합니다. 지난 4월 6일 시카고 관세 국경보호청은 미국으로 몰래 들여오려던 중국발 위조 지폐 164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8억 9천만 원 상당을 적발해 압수했습니다. 정교한 위조 달러 제작은 범죄 조직이 소행이 아니라 중국 지방정부가 대규모 장비와 전문가를 동원해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마지막 네 번째 무장투쟁은 정치전입니다. 이는 상대 국가의 정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8월 8일 윌리엄 에바니나 당시 국가방첩안보센터 소장은 2020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외국이 미국 유권자들의 선호와 관점을 흔들려고 은밀하고 노골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며 중국이 예측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조직이 자유진영 국가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은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 각국 사람들에게도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게 사실일 것입니다. 각국에 설치된 중국 기업인 단체, 각 유학생 단체, 지역단체, 그 외 사교와 친중 우호 단체들은 모두 각국 주재 중국 대사관 산하 당 조직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충격적이지만 아주 흥미로운 보도가 있습니다. 영국 메일 온 선데이의 보도인데요. 중국 상하이 반체제 인사가 대중국 의회관 연합체에 제공한 중국 공산당 해외 당원 명단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해외에 총 195만 명의 당원과
7만 9천 개의 당 지부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2018년 4월 중국 공산당은 이미 미국 전역의 대학에 당 지부를 설치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중국 학생들이 미국에 있는 동안 이념적 지도를 더 강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일리노이대 어바나 샴페인 한 중국인 교환학생은 미국에 오기 전 중국에서 유학 지원단체로부터 파룬궁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심어주는 영상을 시청하고 교육을 받아야 했다며 미국에 도착하면 대학 당 조직에 가입해 활동하라는 요구도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파룬궁은 1992년 중국 장춘에서 일반인에게 전해진 심신수련법입니다. 중국에서는 1999년부터 수련이 금지됐지만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은 학생들의 활동을 감시해 공산주의에 응하는 발언이나 행동을 할 경우 즉시 상부에 보고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에 따르지 않으면 장학금 등 지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받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학생의 고백은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학생들의 사상까지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침투에 맞서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대중 강경파인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그리고 민주당 캐서린 코데저 메스터 상원의원 등을 중심으로 중국 공산당 및 그 정부의 정치 침투 행위 반대법을 공동 발의하고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미국 정부에 대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대항하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그 주된 골자라고 합니다. 중국과 경제적, 인적 교류가 많은 국가일수록 안보와 국익을 위해 중국 공산당의 침투에 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일은 이제 필수적인 일이 됐습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들은 비록 미국의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댓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인들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